운명과 인생 사이 60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 속 명리 팁을 좀 알려드릴 생각이에요. 생활에서 일상에서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실 겁니다. 바로는 아니지만 한 2주 정도 지나면 포맷이 조금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뀔까요? 보시는 분들은 지금보다는 좀 재밌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항상 이사를 가고 또 우리나라는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은퇴도 조기에 시키고 그래서 창업도 굉장히 많이들 하죠. 요즘에 일자리가 없으니까 또 젊은 사람들도 창업 많이 하고 그럴 때 꼭 이걸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월지가 중하고 그럴 때 많이 하죠. 이사 이사할 때 이제 보면 이제 택일 많이 하잖아요. 좀 근데 저는 그런 거 현대적으로 우리 사회 맞게 현대 사회에 맞게 살자 이런 주의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회사가 강남에 있었는데 강북으로 옮긴대. 그럼 출퇴근 거리가 너무 머니까 외근이나 차를 갖고 다녀야 되는데 그럼 강북 회사 근처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북쪽으로 이사 가면 안 된대. 그래서 이사 갈 때 남쪽으로 일단 이삿짐 길을 이사 차량 자기 자신도 그렇고 남쪽으로 살짝 갔다가 막 돌아가고 아니 그렇게 해서 인생이 바뀌고 그러면 다 그렇게 하죠. 그런 거 하지 말고 집을 자기에 맞는 집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창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맞는 이왕이면 자기에게 맞는 지역에서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하고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지역, 에너지가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그런 곳에 가게도 돈 버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에너지 소통이 안 되는 그런 가게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면 잘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손님들 안 들어오고 돈은 돈대로 금방만 깨지고 금방 망해요. 그래서 이 개념은 이제 12신사를 적용하는 건데 우리가 12운성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살펴봤죠. 천간의 글자가 지지의 공간과 만날 때 기운의 그것은 육체적 정신적 기운의 강약을 인간의 일생에 맞춰서 살펴보는 거죠. 12신살은 지지에 이제 물질을 만드는 합이 삼합이거든요. 이 삼합에서 나오는 것이 12신살의 지지와 지지의 관계성이에요. 그런데 기준이 항상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지를 기준으로 한다. 연지 해묘미 글자가 있으면 해묘미 삼합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지지의 이제 신살이 결정되는 것이고 그리고 참고로 일간 기준으로 해서 10인사를 또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보지 마세요. 예. 안 보시면 안 돼요. 안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안 보면 안 된다. 반드시 참고를 해야 된다. 이걸 우선으로 보면 그건 명리를 전혀 엉뚱하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두 가지 12신살은 연지 기준으로 본다. 12신살 제대로 공부하면 보게 돼요. 그리고 연간 기준으로 참고한다.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해묘민 삼합이야. 근데 여기는 신금이야. 그럼 신금은 신자진 삼합을 하거든요. 그럴 때에 이 글자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맞는다. 이걸 우선하지 말라. 사주, 구조, 십성, 오행 그리고 다양한 명리적 이론 우선순위에 따라서 당연히 봐야 되고 11신사는 나중에 참고를 하는 거예요. 주부를 바꾸면 안 된다. 알아두시고 12신살은 겁재천지 연월망장 반역육화 겁재천 지연월 망장반 역육화 이렇게 외워두셔야 됩니다. 12운성이 생황묘 이렇게 된다면 12신살은 지장화 이렇게 된다. 12신살에 대해서 설명은 안 드릴 거예요. 인호술 삼합을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삼합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이게 삼합, 인호술 삼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장화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지장화, 인호술 삼합. 그런데 이게 화삼합이죠. 그 이전은 뭐겠어요? 해묘미 삼합. 그래서 죄송해요. 해묘미. 그 다음에 화삼합 다음에 금삼합이 있다. 그죠? 그럼 살축삼합이죠? 육, 천 이런 용어들을 들어보실 텐데 다 여기 삼합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인호술삼합의 이제 반대, 화삼합의 반대 뭐예요? 수삼합이죠. 이게 역제월이에요. 역마, 신, 제살, 자, 진, 월, 역제월. 이게 이런 용어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도 아셔야 되고 지장화를 중심으로 해서 검년반, 망욕천, 역제월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뭐 망유청은 내 윗사람, 내 스승급, 내 상사급 뭐 이런 거 띠만 봐도 그렇지 않다. 좀 그런 건 쓸데없는 거다. 그 옛날 방식으로는 보지 말자. 친구 우리가 나이 차이가 있어도 예를 들어 같은 학번이면서 친구를 먹기도 하고 사회에서는 아예 서로 존대를 하기도 하고 또 사회에서 나이를 따지는 경우는 또 한 살 많아. 뭐 이런 경우에 그죠? 근데 친구 사이도 2살 많은데 친구 어릴 때 옛날 스타일은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나의 스승급인가? 내가 모셔야 되나?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런 쓸데없는 거 가지고 사주를 보려고 하지 말고 냉정하게 이론, 특히 사주 구조를 중심으로 보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께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 생활 팁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사 가시고 창업하실 때 당연히 집을 봐야 되고 건물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가게를 봐야 되잖아요. 이걸 보세요. 나침반 어플 스마트폰에 다 있죠? 없어지면 까시고 내가 어느 지역으로 이사 갈 건지 이것은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혹은 생활 영역이 정해지신 분들은 그것까지는 자기가 결정하기 힘들어요. 아예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도 돼. 이제 제주 가서 살고 싶어. 이렇게 자기가 아예 생활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좀 예외가 일 수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가 돈을 버는 일터를 중심으로 해서 주거 환경을 결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이사를 가야 된다 하면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 통해서 물건을 보러 다닐 거 아니에요. 나침반 어플을 딱 돌려서 내가 인호술 삼합이라면 현관문, 가게라면 출입문이 짓살 방향에 있어야 돼요. 그걸 완벽하게 딱 맞출 수는 없겠죠. 인 방향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또 좌우 지구가 약간 기울어져 있잖아요. 23.5도. 그래서 좌우선 약간 기울어져 있는데 그것까지 계산해서 완벽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인 방향, 동쪽 방향 이쪽에 출입문이 있어야 짓살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에요. 이 12진사 시작, 희망 그런 걸 품은 데잖아요. 그러면 가게를 열었어. 손님들이 들어와야지 희망에 부응할 거 아닙니까? 손님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또 알려야 되고 그래 짓살은 광고 홍보 이렇게 찌라시 뿌리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사는 바운더리 내가 영업하는 바운더리에 고객들에게 알리는 기운 이런 것이 짓살이에요. 땅에 붙어 있는 거예요. 어쨌든 떨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멀리 날아다니고 막 해외 가고 이런 에너지는 아니에요. 그건 역마예요. 그래서 이쪽에 출입문 있어야 손님이 들어와 오는 곳이어야 돼요. 근데 본인이 인호술 삼합인데 연지 기준 출입문이 여기 안 있고 반대인 역마에 있어. 인신충하는 역마 방향이 짓살의 반대 방향이죠. 여기에 출입문이 있어. 그냥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유령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유령이 여기에서 막 나가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겠냐고 막혀 있는데 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못 들어올 거 아니야. 그렇죠? 이쪽으로 손님들이 들어온다. 문이 활짝 열려 있다. 오픈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 막혀 있으면 안 된다. 열려 있는 공간 이 좋다 이런 거죠. 거기에 간판을 세우잖아요. 출입문 정면 여기가 도로변인데 여기에 간판을 세우지 뒤에 간판을 세우는 경우는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짓살 방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야 내가 무슨 연구소를 만들려고 하는데 내 삼합의 짓살과 출입 현관 방향이 똑같네. 일단 좋은 거죠. 우리 집 이사 가려고 하는데 소개받은 건물을 딱 보니까 방향이 딱 이래. 현관문 방향이야. 일단 좋은 거란 얘기예요. 그 다음 여러분이 가게 사장님입니다. 그러면 카운터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사장이에요. 사무실을 이제 구하려고 해요. 이사 가려고 해요. 사장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등지고 있는 방향이 지장화의 장성 방향이어야 해요. 장성 방향을 등져라. 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로 따지면 왕이란 말이에요. 생황미의 왕과 같아요. 왕이 뒤에 병풍 치고 뒤에 막혀 있어야죠. 뻥 뚫려 있으면 언제 적의 화살을 맞을지 모르죠.
요즘 같으면 언제 저격수가 노릴지 모르지 않습니까? 막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경복궁 앞에 마당을 쫙 내다봐야죠. 이해되세요? 앞에 대신들을 쫙 무릎 꿇고 앉아 있고 전하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봐야 된다. 내려다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책상을 놓고 이쪽 방향을 등지고 일을 할 때도 그쪽으로 내가 사장이야 그렇게 배치를 하고 이쪽을 봐야 돼요. 이쪽 이 천살 방향 잿살 천살 방향 이쪽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정확하게 할 수 있다면 이 천살 방향이 좋아요. 학생이 공부할 때도 이 천살 방향으로 책상을 놔주고 이쪽 방향으로 공부를 하면 공부가 잘 됩니다. 집중력이 있고 몰입도가 높아져요. 그러면 일반 집의 경우 그것이 뭐 일반 전원주택 형태여도 똑같아요. 아파트라면 이쪽에 베란다가 있어야 된다. 빌라 다 똑같다. 출입문 이쪽에 들어가면 이쪽에 뻥 뚫린 베란다가 있으면 좋다. 앞에가 뚫려 있으면 좋다. 앞에가 건물로 꽉 막히면 문이 깎인다. 이런 거죠. 뚫려 있었는데 이쪽에 어떤 건설사가 허가를 받아서 여기에 우리 앞을 딱 가로막는 건물을 올리기 시작한다. 나가야죠. 문이 막힌다. 이런 겁니다. 이쪽 뻥 뚫린 이쪽을 보면서 일하고 공부하고 그러면 좋다.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창업을 하거나 또는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사를 갔어. 그럼 사장으로서 가게 주인으로서 카운터를 배치할 때 카운터는 돈이 모이는 곳이야. 물질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인호술 삼합 이것이 물질을 만드는 합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물질이 모이는 이 카운터를 여기는 금고를 아무도 가져가지 못하도록 왕으로 지켜야 돼요. 누가 가져가나 뻥 뚫린 이 공간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걸 뒤로 해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뒤에 뻥 뚫려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댁에서도 가장의 위치는 장성 방향입니다. 그걸 잘 참고를 하시면 안방의 기운이 되겠죠. 혹은 안방 위치는 죽어도 여기서 안 나와. 이쪽이야. 그러면 여기에 서재라든가 이런 방식의 책상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서 이쪽 방향에 자녀의 방이 있어. 그러면 자녀 책상이 자녀의 삼합에 맞추어 천살 방향으로 배치를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당연히 안방에 이제 침대를 놔야 됩니다. 침대 안 쓰시는 분들 당연히 계시죠. 요를 깔아요. 매트리스를 깔아요. 머리는 반환 방향으로 두는 게 좋습니다. 근데 안 맞는데요. 벽을 막 부셔가지고 틀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장성과 반환 요거에 해당하는 쪽으로 위치시켜 두고 침구를 그쪽 방향으로 머리를 둬라 이런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마찬가지예요. 임금이 자는데 뻥 뚫려 있으면 침투하기 좋잖아요. 앞에 항상 한 방향만 뚫려 있고 이쪽에 이제 호위무사들 지키면 되겠죠. 이 겁재천은 적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얘들 지켜내야 돼. 막아야 되거든. 아시겠습니까? 얘들 여기 있는데 내가 저쪽 보고 자고 그러면 머리를 이쪽에 두고 다리를 저쪽으로 뻗고 자면 안 된다. 기가 좋지 않게 흘러요. 그 다음 이런 것은 이제 회사에서 소파 같은 거 놓을 때 접견실 뭐 이런 거죠. 이게 일반 가게 뭐 식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긴 힘들어요. 들어왔는데 뭐 이쪽은 손님들 하나도 안 앉히고 이쪽으로 다 집중해서요. 이런 식으로 가게를 만들긴 힘들기 때문에 회사나 이런 쪽에 이제 육회 방향인데 손님들이 앉는 방향을 육회로 만들면 좋습니다. 이게 항상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해도 미리 가서 이렇게 나침반 어플로 육회 방향을 딱 내 사주의 연지 기준 12신살로 육회 방향 손님이 앉게 이 소파 이 자리 좋아 하고 나는 상대방이 앉을 자리 반대편에 딱 앉아 있으면 되죠. 그러면 좋습니다. 항상 육회라는 것은 아까 망육처 말씀드렸는데 항상 나의 윗사람 이런 개념도 있고 내가 존중해야 할 대상 존중할수록 일이 잘 풀린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냥 기가 그쪽으로 그런 식으로 흘러요. 그 다음 화계 이 의미를 하나씩 아는 것은 재밌는데
신입사는 맨 나중에 공부해야 되고 사실 들어가면 이제 디테일한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생활팀만 말씀드린 거예요. 화계 아파트 단지라면 여기가 이제 메인 게이트예요. 차량이 소통하고 사람들이 드나드는 주 출입구다. 그럼 뻥 뚫려 있죠. 집을 샀는데 예를 들어 10층인데 현관은 직살 방향이야. 이런 배치가 괜찮아. 탁탁탁 나오네.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래서 이 베란다 이쪽에 뻥 뚫려 있는데 좋아. 다 좋아. 근데 이쪽 방향으로 저쪽에 아파트 주출입구까지 보여. 이런 집이면 나를 위해서 준비된 집과 같아요. 이런 데 살면 왠지 모르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좋은 거야. 바이오리듬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기분도 좋아요. 상쾌해져요. 그런 겁니다. 특히 이제 사주에 지지에 근이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이 있어도 굉장히 무력한, 약한 이런 분들. 근데 대운에서 그 근을 빨리빨리 안 만들어주거나 혹은 근이 지장간에 들어있는데 그 근이 근의 역할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글자들이 많은 경우에 그것을 제거하는, 예를 들면 평관 이런 걸 식신제사를 하는 식신운이 들어온다. 그러면 좋거든요. 근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운이 흐르지 않으면 나의 근이 되어주는 지역에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살아보시면 달라요. 그 지기가 나의 근이 돼주는 듯한 기분을 느껴요. 자신감도 넘치고 왠지 몸도 좋게 변하는 듯한 느낌이 들게 돼 있어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돈 벌었어. 무조건 강남으로 가자. 야, 돈 벌려면 강남으로 가야 돼. 애들 교육시키려면 대치동으로 가야 돼. 이런 거 바보 같은 짓이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글로벌 세상에서 어떻게 강남으로만 모여드냐고요. 바보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하다. 생활 속 팁 도움 되셨죠? 창업할 때 여기로 출입하는 분들 많아요. 보면 얼마 못 가요 진짜. 망한 사람 많이 봤습니다. 엉망진창이에요. 이 카운터 배치도 그렇고 어떤 사무실 가보면 직원이 왕이야. 직원의 방향으로 막 그렇게 해놨어. 자기가 앉을 자리에 직원이 앉아. 그러니까 직원에게 맨날 이렇게 무시도 당하고 직원 어렵게 대하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 진짜. 내가 내 영이 잘 안 서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현대사회에 이런 게 말이 되냐. 풍수가 엄연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인테리어 풍수 이런 것보다 이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걸 다 아우르는 거예요. 우주 공간 속을 끊임없이 날아다니는 무토라는 지구를 상상해 보면 어떻게 땅에 기운이 없을 수가 있냐고요.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 업장을 만들고 자기 집을 짓고 묘를 잘 쓰려고 하고 그러겠나고요. 지금 여기에 그런 걸 뺐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을 뽑을 때는 뭐 비서는 연살로 뽑는다. 심부름 하는 비서, 나의 참모, 그리고 돈 다루는 경리는 반환띠를 못 뽑는다. 이런 거 제가 개무시합니다. 그것보다 사주 구조가 훨씬 중요해요. 그런 신살로 띠만 가지고 이 사람 내 옆에 있을 사람, 이 사람 아닐 구조로 봐야 돼요. 내가 안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어서 내가 일하는데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거나 나의 근이 된 에너지를 갖고 있거나 이것도 단편적인 거예요. 전체를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직원이면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잖아요. 재생관, 때로는 재생쌀, 회사를 위해 내 한 몸 불사르겠다. 회사의 성장과 발전이 곧 나의 성장과 발전이다. 이렇게 자기와 회사를 동일시하는 정도의 막강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정말 열심히 일해줍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열심히 칭찬하고 보상하고 이러면 절대 떠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사회주의도 아니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대우해주고 그런다. 떠나요. 그런 사람들, 책임감 강한 사람들은 일거리가 많아도 큰 불평 안 합니다. 집에 가서도 주말에서도 급하게 처리할 일들은 다 해줘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건 창업을 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어요. 그냥 직장생활 하면 워라벨인데 주말엔 쉬어야지. 돌았냐 맨날 야근하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막상 자기가 은퇴하고 조그만 치킨 가게라도 자기가 차리면 알게 돼요. 직원의 책임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구조여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재생관이 있게 되면 돈 벌어서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주인을 살려주는 거죠. 사장을 살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친구들에게 돈을 잘 벌겠습니까? 책임감도 있고. 그런 것들을 안 볼 수가 있나요? 저는 반드시 봅니다. 옛날에는 안 봤지만 사주적 깨달음이 없을 때 막 전멸대 사업하고 그럴 때는 돌아보면 그때 이 사주 에너지들은 도움이 안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진짜 사람이 돈을 벌어주는 거예요. 내가 천재여서 내가 죽어라고 일을 해서 아니에요. 스티브 잡스가 혼자 죽어라고 일했어도면 뭐 애플이 만들어졌겠습니까? 그렇게 돈을 벌었겠어요? 그렇지 않죠. 이거 생활 팁 잘 활용하시고 이상한 거 그런 거 적용하지 마셔라. 이 정도 방향 맞추고 집에서는 잠자리 잘 방향 맞춰서 주무시고 베란다 뻥 뚫린 베란다에서 기분 좋게 아침에 스트레칭도 하시고 주무실 때 스트레칭도 하시고 커피 한 잔도 하시고 그러면 좋은 기운을 맞을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거 가능하다면 자기의 기운을 보호하는 그런 지역으로 가서 사셔라.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끝내기엔 조금 아쉽죠? 여러분들은 뭐 제 사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저를 아는 분들, 제 제자들은 알죠. 저는 이제 제극인된 편인으로 여기 이제 상관을 이렇게 다스리고 교육시키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저는 돈의 흐름을 알아요. 돈 버는 방법도 알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수혜를 입죠. 그래서 진짜 돈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은 저한테 상담 받으시라는 거예요. 제 주위에 부자들 많습니다. 이분 부자 구조예요. 딱 보시면 을묘 얼마나 이게 강하겠어요. 주체성, 자립성 굉장히 좋죠. 나쁘게 말하면 고집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무관사주죠. 무인성사주예요. 근데 교육사업합니다. 왜? 어릴 때 해자축 인성 들어옵니다. 그죠? 이 상관에 필요한 거 인성, 상관 페인, 교육업 이런 쪽으로 어릴 때부터 관심을 갖게 되고 이게 구조가 상관생재 그래서 돈을 내가 만들어내는 거 상관생재 사회에서 만들고 나중에 내 돈, 나 부자라고 소문이 나다 이런 거예요. 왜? 이게 사회에서 내가 일할수록 그것이 근이 되어서 이렇게 되는 거고 자식도 돈을 많이 갖게 되죠. 내가 물려주니까 이 돈을 밑에서 나와 거의 친구 사이인 그런 자식이기도 하죠. 자식 자리 일단 궁성으로 보면 이 자식들이 또 여기 자식 글자가 나와서 사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는 그런 전문가의 구조죠. 자식들 사술 사병 이렇게 보면 어쨌든 그래서 이 연간 을목과 내가 상관생재하는 겁니다. 상관생재 열심히 가르쳐서 돈을 버는 거예요. 여기서 올랐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상관페이 아니 교육업에 상관을 써서 돈을 만드는데 왜 부자냐? 잘 보세요. 이 익명에 많은 강사들이 욕상관 막 화려하게 언변을 씁니다. 끼가 다분하죠. 잘 가르친다는 거예요. 강의를 잘한다 이런 사람들이 막강하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근이 딱 드러나서 정말 화려한 언변을 자랑해요. 화언변이니까 잘 드러나겠죠, 상관. 그렇게 하면 이렇게 돈을 또 사술이니까 이걸 창의적으로 굉장히 그죠? 그리고 이 돈 버는데 서로 임묘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잘한다고요. 이게 임묘제를 깔고 있다고 해서 병화가 무조건 임묘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채워주죠. 묘수랍 이러면서 또 이렇게 목화운으로 그러니까 꽉꽉 차요. 항상 드러난다. 이 사람들의 실력 대단하다 이렇게 소문나요. 정말 화려하다, 잘 가르친다 이런 거죠. 열심히 가르쳐서 화생토해서 그 돈이 쌓이면 내가 항상 온몸으로 다 끌어가는 구조죠. 쫙쫙쫙 끌어갑니다. 묘수랍으로. 그러면서 계속 일거리도 늘어나고 이런 구조예요. 다만 이게 무관성사주다 보니까 그죠? 여기에 이제 정관은 사중연금이 있고 여기 술중 있죠. 술중신금. 그걸 설명 안 드렸네. 이게 이제 재성인데 그죠? 정제인데 튀어나오는 게 편제잖아요. 그죠? 신정무에서 뭐가 튀어나와있어? 관성만 튀어나오지 않고 여기 정화는 병화로 무토는 기토로 상관생재 격 이런 거죠. 열심히 나의 끼를 발휘해서 언변을 발휘해서 내가 돈을 버는 편제성 사업성으로 바꾸는 거죠. 그렇죠? 토니까 여기서 드러난 걸로 이 격을 잡으면 정제 사회에서 태어났지만 나는 그걸 사업적으로 확장시킨다, 키운다 이런 거죠. 그렇고
어, 여기에 사준경금은 정관인데 이쪽에 있으니까 남의 남자고 내 묘수랍으로 이렇게 끌어오니까 그죠? 통합해서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결혼하기 좋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들어있는 관이라고 하는 것이 운에서 목화가 많이 들어오니까 화기가 굉장히 강해져요. 묘수랍, 묘수랍. 인술, 인호술, 가방합도, 삼합도 만들어지고 묘수랍 더 더해지고 장난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관이 아픈 거예요. 수많은 화기에 관이 상하죠. 그래서 결혼한 남자가 계속 붙어 있으면 아플 수밖에 없어요. 결혼해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사실은 좋은데 명리를 모르면 그것을 알고 실천하기는 어렵죠. 또 특히 이렇게 지장간에만 관성이 있는데 천간에 이렇게 드러났을 때 을경합으로 이럴 때 보면 직장으로 보면 이제 상관경관 하니까 직장을 다녀도 실력가죠. 그 상관, 이 관을 다스리는 그런 구조니까. 그리고 이게 애교성도 있는데 상관이 이렇게 근이 강하고 그러면 이제 애교성에 머물지 않고 강하죠. 사주가 강하잖아요. 그 남편을 고치고 바르게 하고 쓴소리하고 이렇게 남자를 지배하는 이제 그런 구조가 돼요. 그래서 직장을 다녀도 을경합으로 하긴 하는데 모래는 못 다닌다. 근이 이제 많은 비겁들과 다니긴 하는데 이럴 때 이제 내 걸 제대로 상관합살하면서 인성이 또 만들어지니까 인성 상관폐인의 본격적인 교육업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남편으로 보면 이럴 때 이제 을경합에서 하는데 또 뭡니까 이게 절지 깔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뜩이나 여기서 화기 많은 화기의 상에 있는데 이렇게 드러나 버리면 더더욱 그렇게 된다. 그래서 지혜롭게 좀 떨어지내고 이제 그런 건데 참고로 무관사주는 이제 제가 큰 조직에 가는 것이 좋다. 근데 상관생제로 자기 사업을 하는 구조는 큰 조직이 안 가요. 다녀도 금방 나와버리고요. 구조마다 다르다는 거죠. 또한 무관사주는 자기 자신이 법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 잘 안 들으려고 한다. 그죠? 다른 사람들의 간섭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이분은 항상 주기적으로 저하고 상담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제가 조언 드리는 대로 잘 하시고 늘 승승장구하시고 앞으로도 그래요. 돈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운이 이제 임진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무인성사주에서 이제 인성이 딱 드러났는데 지지의 수가 없잖아. 근데 진토에서 딱 온 거야. 육충대운이니까 진술중 그동안은 술토 일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이거 시장이기도 하죠. 이제 진토 시장으로 내가 진입하겠다 이런 거예요. 묘진, 임묘진 해가지고 진토 시장과의 사진, 진토 돈을 또 벌겠다 이런 거죠. 여기에 이제 을계무가 있는 거예요. 비겁들일과 함께하는 거고, 개 편인인데 제극인 된 편인이 이제 들어온 거죠. 돈 되는 이런 쪽이에요. 돈을 만들기 위한 교육 사업이죠. 새로운 교육 사업을 계속 하려고 하는 거고 동시에 이 상관은 나의 끼를 사회에 드러내는 거잖아요. 항상 그런 욕망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스스로 감추었다면 수업하고 이러는 걸로만 썼다면 이제 진토가 덩 부시면서 임묘하지 마세요. 띄우세요. 그래서 성악 같은 걸 하고 싶다. 제가 무지하게 말씀드렸죠. 무조건 잘 된다. 하셔라. 하십시오. 유튜브도 하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콩쿨 나가셨는데 와우 굉장히 결과가 좋아서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 교수가 직접 레슨을 하고 싶다. 그래서 열심히 배우고 계십니다. 이게 문화 예술 아닙니까? 이런 에너지가 딱 와서 그게 나중에 돈 되는 에너지기도 하고 현실성을 갖춘 제극인 된 편인에서 정인이 딱 왔으니까 이건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제대로 학위 같은 거고 제대로 된 레슨이에요. 공식적인 레슨. 그런 권위자에게 받는 상관. 빛이 난다. 빛이 잘 나는 이렇게 많은 화기에서 이게 와서 어두워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된 빛의 분산을 지켜서 더욱 잘 드러나요. 나의 노래, 끼 이런 것들이 빛을 상징하잖아요.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그 다음에 무대 위로 올라가서 쫙 그게 나이 들면서
이렇게 성악하고 그러는 거, 자기의 에너지를 무대에서 발산하고 그러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곱게 늙어간다는 게 그런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간다는 것,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주가 이런 에너지가 화기가 굉장히 강하니까 공부를 막 이런 쪽으로 한다기보다는 그걸 공부하여 어떤 문화예술적인 걸 익혀서 혹은 문서와 관련된 어떤 투자를 하여 그런 걸 익혀서 제대로 된 지식을 갖고 투자를 하거나 성악을 배우거나 혹은 그림을 그리거나 그런 쪽으로 쓰는 거죠. 항상 진취적으로 쓰는 에너지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게 그런 것들을 딱 건드려주면 굉장히 활성화된다. 더욱더 자극되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런 것도 마찬가지다. 편인이 와서 뭐 도식, 식신도 없잖아요. 이 병화의 에너지를 더욱더 확산시켜준다. 재극인시켜서 굉장히 현실적인 것으로 승화시킨다. 그걸 보세요. 또 운의 사오미로 쭉 흘러가니까 계속해서 나의 끼를 드러낸다. 이런 거죠. 굉장히 활동적인 그러한 삶을 쭉 살아가도록 예정된 그런 사주입니다. 구조 이해하시겠어요? 묘수랍하여 내가 다 돈 때문에 인묘해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내가 없어져. 아니에요. 인묘를 막는 에너지들도 가득 들어오죠. 항상 비겁들과 함께하는 사주. 이렇게 임진 이럴 때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건 여기서 말하지 않을 것이고 진사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사술. 이 사람들은 이 돈 버는데 이 사람이 끌고 가는 돈 내가 키워놓으면 나도 일부 가져가지만 대부분 이 사람이 가져가는 열심히 일해서 돈 키우면 주인이 가져가는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때로는 스트레스 받지만 기본적으로는 내 모든 열정을 여기서 다 하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준다 이런 거죠. 많이 줘야 된다라는 것이 원고가 가진 숙제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니까. 근데 이 진토라는 돈을 내가 이제 또 만들겠다. 이것은 이 술토라는 것과 진토라는 것의 특징이 다르죠. 영역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진사로 또 굉장히 잘 어울리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게 하고 내가 나이가 있으니 그 돈을 내가 가져가는 또 돈도 많이 가져가게 하는 이런 쪽으로 하면 남에게 맡겨서 내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새로운 시장을 얼마든지 창출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교육업으로 타고난 그런 사주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주가. 예전에 무계을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무토라는 터전, 상관생제, 돈도 벌고 싶고 무토라는 터전에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마음껏 상관이라는 언변을 쓰고 싶다. 그걸 결과로 만들고 싶다. 근데 그것의 기반은 뭐다? 인성에서 만들어내는 거다. 이런 것들을 젊을 때부터 학창 시절부터 관심을 갖고 이제 교육업 이런 쪽으로 나가려 하고 이 편제 대운이 딱 와버리니까 그야말로 이제 그런 쪽으로 발군의 기량을 발휘하면서 간다는 거죠. 고은기는 생략 이런 구조 교육업 하셨습니까? 무인성사주라고 교육업 못한다? 무인성사주들 연예인들 많습니다.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뭐 영화 감독도 있고 배우들도 있고 운에서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잘 봐야 돼요. 대운에서 없어도 정말 세운에 집중적으로 쓰면 왜냐하면 세운도 인성운이 3년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잖아요. 방합까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인간이 나는 이 글자가 없어 절대 못해 이런 거 쓰지 마십시오. 나는 식상이 죽어 있어 그래서 못 써. 아니에요. 저도 식상이 굉장히 약한데 어릴 때 어떤 대운에서 정말 열심히 말하는 법을 스스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충청도에서 태어났는데 열심히 책 읽고 또박또박 읽으려고 노력하고 바르게 말하려고 하고 논리적으로 언변을 구사하려고 노력하고 계속 그렇던 것이 그렇게 노력했던 것이 그 이후에도 습관적으로 되어서 그리고 책 열심히 읽고 어휘 늘리고 글 쓰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계속 증진되는 거죠. 나이가 들면 머리가 나빠지고 치매기도 있고 왜냐면 술 담배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말수도 느려지고 적어지고 말도 스피디하게 못하고 떠듬떠듬하고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노력하는 사람은 계속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다 함께 우리가 가진 재능들을 죽이지 말고 열심히 끊임없이 키우며 살아가도록 해요. 여러분 이제 7월에 뵙겠네요.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고맙습니다.